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대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244번째, 244번째 그 질문이고요. 극대 소 아이디얼 구하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 댓글로 그 답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예, 금요 세미나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환 문제인데요. 우선 질문 내용이 제가 좀 못하나 이런 건 좀 고쳤어요. 네, 질문 내용이 G6, G12 요거의 이제 극대 소 아이디얼 그것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답이 2, 3 요렇게 2로 생성된 아이디얼, 3으로 생성된 아이디얼 요거고, 그 이유가 이제 G2, G3랑 동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만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문제로 만들어서 같이 그 풀이를 해보면서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서 환 R의 극대 아이디얼과 소 아이디얼을 모두 구하시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쵸? 여기 원소가 지금 6개, 여기는 원소가 12개 있는, 그 뭐 직접 손으로 구해도 뭐 몇 개 안 나오는,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극대 아이디어, 소 아이디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좀 이론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 주어진 아이디어이 극대인지 소인지 그거를 이제 정의에 의해서 판별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 극대, 소 아이디어의 그 판별법이 있죠. 그쵸? 네,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R을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그 많은 수학자들이 그냥 이제 가환환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특히 이제 학부 교재일수록 이 그 환의 정의에서 이제 그 단위원의 그 존재성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용에서도 이게 이제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환환의 정의에서 저는 전공수학 원론에서는 단위원을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보통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가환환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단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곱셈이 교환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그런 환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이 극대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 아이디얼, 자, 다음이 이제 동치가 되겠어요. 첫 번째 I가 이 R에서 극대 아이디어이다. 두 번째 R을 I로 쿼션트해서 만들어진 이 상환이 이것이 체다. 여기 두 개가 동치예요. 이 극대 아이디얼의 뜻은 뭐였나요? 극대 아이디어의 정의는 이게 아이디얼 중에서 이제 제일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극대 아이디얼의 경우 아이디얼이 R 자체는 아닙니다.
R 자체는 아니면서, 그리고 아이디얼 J가 I하고 R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디얼 J가 있으면, 그러면 요 J는 I거나 R이거나, 예, 요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극대 아이디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제일 어떤 의미에서 좀 진 아이디얼 중에서 제일 좀 큰 거라는 거죠. 예. 예, 극대의 개념이죠. 극대. 두 번째, 다음도 동치입니다. I가 프라임 아이디얼이다. R상에서. 이 프라임 아이디얼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좀 크다는 느낌이에요. 크다는 느낌인데, 어떤 식으로 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환 자체는 우리가 프라임 아이디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A라는 아이디얼하고 B라는 아이디얼이 있는데, 요 A, B 아이디얼을 그 두 개를 곱했어요. 두 개를 곱하면 요게 만약에 이제 아이디얼 I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A가 I에 들어가거나 또는 B가 통째로 I에 들어가거나, 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프라임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정수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수 안에서는 모든 아이디얼이 이제 주 아이디얼이죠. 그쵸? 주 아이디얼인데, 여기서 요 뜻은 아이디얼 사이의 포함 관계, A로 생성된 아이디얼, B로 생성된 아이디얼 사이에서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자, 어떤 게 더 크나요? 예를 들어서 6으로 생성된 게 더 크나요? 3으로 생성된 게 더 크나요? 당연히 3으로 생성된 게 더 크죠. 그쵸? 이때 이게 이제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요거하고 뭐가 동치가 되냐면은 이 B가 A를 나누는 거하고 동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수 안에서는 어떻게 성립하죠? M, N. 이걸 곱해주면 M, N이 되죠. 그쵸? 그러면 어떤 아이디얼이 이제 그 프라임 아이디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P가 정수,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요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P라는 아이디얼에 들어갔다. 요 말의 뜻은 뭐냐면은, P가 M, N을 나눈다는 얘기죠. 근데 소수의 성질에서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P가 M을 나누거나 아니면 P가 N을 나누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M이 P에 속하거나 아니면 N이 P에 속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크다라는 겁니다. 소수는 뭐예요? 좀 작다는 느낌이죠. 아이디얼에서는 크기 관계가, 이 생성 원소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 아이디얼은 크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이 아이디얼 R을, 환 R을 I로 코션트 한 것이, 이것이 정역이다라는 거예요.
정력은 뭐예요? 일단 0하고 1이 달라야 돼요. 정력,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것도 책마다 좀 다른 부분인데, 정력은 0하고 1이 다릅니다. 0하고 1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영인자가 없어요. 요 두 개 이제 동치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이제 아이디얼 대응 정리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도 우리가 아이디얼 대응 정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대응 정리를 이야기를 할 때, 환준동의 사상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환의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상환, 아이디얼로 쿼션트한 이런 환에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위원 가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단위원 가환환에 대해서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냥 환에 대해서 같이 성립을 하는 개념인데요. R을 우리가 단위원 가환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I를 R의 아이디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J들의 모임인데 이 J는 뭐냐면 I를 포함하는 아이디얼입니다. 요거하고 이번에 이제 여기는 J 틸다인데요. J 틸다는 요거는 R 쿼션트 I에서 아이디얼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J를 여기에 있는 J 틸다로 보내주는데요. 어떻게 보내주냐면은 J 쿼션트 I로 보내줍니다. J가 R의 아이디얼이지만 I를 포함하는 아이디얼이면 그러면 I 자체도 J의 아이디얼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I는 덧셈 부분군이고요. J에 대해서. R에 이미 원소를 곱했을 때 I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J의 원소를 곱했을 때도 다시 I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게 make sense 하는데요. 요거는 어디에 있는 부분집합이냐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게 이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J 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면 무조건 이런 J라는 역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여기 R이 여기서 이제 max라고 해보겠습니다. I가 R에서 이제 극대 아이디얼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디얼 대응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A를 가정하면 그럼 R 쿼션트 I에서 아이디얼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디얼이 자, 여기에서 아이디얼은 어디에 대응된다고요? I를 포함하는 J에 대응된다고 그랬죠. 근데 J가 I일 때는 뭐예요? J가 I일 때는 I 쿼션트 I니까 그냥 0이죠. 여기서 아이디얼은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J가 R이면
J가 R이면 R 코션트 I죠. 그러니까 환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1. 두 개뿐이죠. 두 개뿐이에요. 이 말은 즉슨 이게 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가 아니면은 단원이 아닌 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원이 아닌 원소로는 뭘 생성할 수 없다? R 전체를 생성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단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에 자세히 적어보기로 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바로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얼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단위원 가원한에서 그러면 그건 체예요. 두 개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체예요. 그 다음 요게 체가 되면 반대로, 그죠? 체가 되면 반대로 이렇게 되죠. 두 개뿐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이디얼이 이것뿐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I가 극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하고 이거 말고 다른 아이디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쿼션트 하면은 이거랑 다른 원소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자, 얘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증명은 지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얘도 똑같이 이 아이디얼 대응 정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공수학 원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 아이디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원소로 생성된 그런 그 아이디얼을 가지고 쿼션트를 할 때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통은 이제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오늘 그 기회를 빌려서 한번 이제 그 아이디얼 쿼션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핵심 제목을 상환의 상환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상환의 상환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을 단위원 가원한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인 환에서도 성립해요. 근데 오늘은 단위원 가원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위원 가원한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이디얼 I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얼 J가 I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는 당연히 R의 이제 아이디얼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R 코션트 I를 요 아이디얼을 이 환을 우리가 J 코션트 I 요거로 나눌 때가 있어요. 나눌 때가 있죠. 근데 요거는 정확히 뭐랑 동형이 되냐면 R 코션트 J랑 동형이 됩니다. 이 증명은 동형 정리에 의해서 굉장히 자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기서 이렇게 보내도 되고요. 뭐 여기서 이렇게 보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런 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라는 맵을 R에서 R 코션트 I 마드 J 코션트 I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서 X를 주면 이 X를 가지고 여기에 원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 얘를 여기에 있는 표현 원소를 하나 찾아야 되죠. 그쵸? 근데 표현 원소는 자명하게도 X 플러스 I입니다. 요걸로 표현되는
이 상환의 상환에서 이걸로 표현되는 동치류는 뭐냐? 여기다 뭘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j mod i를 더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은 지금 자, x 플러스 i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죠. 그죠? 예. x 플러스 i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인데 여기를 다시 이런 아이디얼로 쿼션트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j가 뭘 뜻하느냐. 예,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j는 원래 아래에 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x 플러스 i 플러스 j 쿼션트 i 요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커널이 뭐가 될까요? 이거 당연히 전사죠. 예, 당연히 전사인데 커널이 뭐가 될까요? 커널 파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원소 G가 커널 파이에 있다.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일로 보냈을 때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G 플러스 i가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게 J 쿼션트 i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예. G 플러스 i가 이런 원소가 J 쿼션트 i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J 쿼션트 i 자체가 뭐예요? 이 R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R 쿼션트 i의 부분 집합으로서 J 쿼션트 i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 G가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G가 J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네, 요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커널 파이가 요게 J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계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이디얼 i하고 아이디얼 j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i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i하고 j가 둘 다 r의 아이디얼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r quotient i 플러스 j를 하실 때요. 요게 뭐랑 동형이 되냐면은 r quotient i 플러스 j quotient i 요거랑 동형이 되죠. 그쵸? 중요한 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주 아이디얼일 때예요. 주 아이디얼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아이디얼일 때 A는 R에서 왔고요. 제가 지금 요 부분이 좀 약간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신경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J 쿼션트 i라는 집합 자체가 요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는 원소들을 한 번만 써볼게요. 네. 여기에는 J에 있는 원소 J들에 대해서 J 플러스 i로 생겼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J가 J에 들어있는.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J 플러스 i가 스몰 j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그러면 G 플러스 i가 뭐가 돼요? 요게 어떤 G 프라임
플러스 I 꼴로 나타나겠죠. 이 G'이 어디에 들어가요? J에 들어가는. J는 정확하게 J에 들어간지 아직 모르지만, 근데 이 G랑 G' 사이의 관계는 G라는 것은 G'에다가 적당한 I의 원소 I를 더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G가 J에 들어가는 거하고 G'이 J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I가 J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지우고요. 이제 A를 하나 꺼냈을 때, 그때, 그리고 I는 아이디얼일 때, 이때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우리가 R quotient A하고 R로 동시에 생성된 아이디얼, 그거는 뭐예요? A 더하기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요걸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 A를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I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써보면은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 mod A. 요거를 다시 뭘로? A 플러스 I quotient A.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렇게 썼을 때,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얘를 R quotient A, quotient I. 원래는 이거를 이제 I tilde라고 써야 돼. 아까 우리가 표기한 방법에 따르면. 근데 우리가 이걸 보통은 그렇게 잘 안 씁니다. 그냥 I, 여기서 썼던 I를 똑같이 써요. 이거는 원래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I 자체는 여기서 아이디어는 아니니까. 근데 이 노테이션을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I를 요걸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I의 그 R quotient A로 보내주는 그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그 1:1 대응 있죠. 그 1:1 대응에 의해서 대응되는 I의 상. 예. 그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은,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소들로 생성된 아이디어에 대한 건데요. R quotient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여러 개 원소로 생성된 아이디어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계산을 간략하게 하려면 A로 먼저 quotient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먼저 한번 보죠. 이건 R quotient A, quotient A, B, quotient A. 요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이제 A 더하기 B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 환에서 A는 뭐예요? A는 그냥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동치류로 표현을 바꿔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R quotient A 동치류로 더 바꿔 볼게요. 얘네들을 동치류로 바꾸면은 여기는 A 더하기 A, B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이거 0이에요. 그죠? 요 환에서는 얘는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 quotient A, quotient B 플러스 A. 요거를 우리가 B tilde로 써볼까요? 요런 식으로 되는데 B tilde는 B 플러스 A.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요 환에서 동치류를 그냥 표현자로 나타내기로 한다면,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임용시험에도 예를 들어 G3에서 원소 1 이런 표현 쓴다고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거 당연히 G quotient 3G에 있는 여기에 있는 동치류로 보겠다는 거죠. 똑같은 기호를 놓고. 이 혼동될 여지는 전혀 없어요. 이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만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굳이 B tilde, C tilde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R quotient A, quotient
B 어쩌고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염두에 주시고 이런 거 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 내용 이제 그 기출 동영 원래 전공수학 원론에서는 연습 문제로 있었어요. 여기까지 연습 문제로 있었는데, 요 이제 그 기출 동영에서는 핵심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자, 어떻게 유용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아이디얼이 뭐가 있는 1번부터 볼까요? G6에서 아이디얼이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GN의 아이디얼. GN의 아이디얼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 N은 그냥 자연수로 하겠습니다. 0 말고요. N이 자연수일 때 GN의 아이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의 아이디어를 하나 뽑으면 GN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편의상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I tilda라고 해볼게요. I tilda를 여기서 이제 GN에서 한번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GN은 뭐예요? G, quotient, and G죠. 그러면 여기서 뽑았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아이디얼 중에서 얘를 포함하는 그런 아이디얼이 있어서 이 I tilda는 뭐가 돼요? I tilda는 어떤 I 플러스 NG가 돼요. 근데 이 I가 NG를 포함하네요. 이런 I가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러면 얘가 얘를 포함을 한다? 얘는 분명히 원소가 0 말고 다른 것도 있죠. n도 있죠. 2n도 있고요. n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얼 i는 뭐가 될 수가 없냐? 0 아이디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g 자체가 뭐예요? 주 아이디얼 정렬이죠. 요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g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g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주 아이디얼 정렬이에요. 왜 주 아이디얼 정렬이에요? 왜냐하면 유클리드 정렬이니까, 1이니까. 그러면 i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 i라는 것은 어떤 m으로 생성되죠.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써요? 여기서는 mg 이렇게 쓰죠. 그죠? 단위원 강한에서는 그죠? a로 생성된 아이디어는 ar입니다. 그럼 이 조건을 풀어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m이 뭘 나눈다? m이 n을 나눈다. 이 n이 0이 아닐 때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GN의 아이디어를 N의 약수 D에 대하여 어떤 꼴이다? DG 플러스 봅시다. 요게 지금 G마다 NG 아이디얼 DG 플러스 아이디얼 I의 역할을 하는 게 NG죠. DG 플러스 NG DG 플러스 NG DG quotient NG 꼴이다. DG quotient NG 꼴이다. 네, DG quotient NG 꼴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도 지금 요 I 틸다가 I 플러스 NG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쓰면 I 틸다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쓰면은 I 플러스 NG 이런 부분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꼼꼼하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그냥 I quotient NG라고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꼴로 주어지는 이런 아이디어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상환은 뭐냐? 상환은 요거는 이게 G quotient NG quotient DG quotient NG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결국은 G quotient DG 요거랑 동형이 된다. 즉 GD하고 동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D에 대해서 쿼션트 하고 나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그냥 GN 요 DG 쿼션트 NG를 굳이 이렇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GN을 그냥 이 D로 생성된 아이디얼로 나눈 거예요. 요 D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GN에 있는 D는 뭐예요? D 플러스 NG죠. D 플러스 NG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자? 얘는 누구랑 동형이다? 얘는 G 쿼션트 사실은 N하고 D로 생성된 이런 아이디얼하고 동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누가 누굴 나눠요? D가 N을 나눠요. 그러니까 D에다 몇 배 곱해가지고 N을 지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G 쿼션트 D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그게 GD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하죠.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G6인 경우에 극대 아이디얼하고 소 아이디얼을 이제 찾아보면은 아이디얼 자체가 뭐라고요? 아이디얼 자체가 G6의 아이디얼. 그래서 문제를 풀면 G6의 아이디얼은 뭐밖에 없다? 6의 약수에 대해서 1로 생성된 거. 6의 약수 1, 2, 3, 6. 근데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 붙인 거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쓸 필요 없고. 이 1, 2, 3, 6은 뭐예요? 정수? 아니죠. 정수가 아니고 G quotient 6G의 동치류들이에요. 그러면 G6 quotient D는 뭐가 된다? 요게 G D가 되는데 그런데 얘가 극대 아이디얼이다. 그럼 이게 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극대가 되는 경우는 이거가 극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 요게 체가 되는 경우. 근데
G sub 1은 체가 아니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안 돼요. G sub 2는 체죠. 그러니까 D가 언제? 2인 경우. 그 다음에 D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G sub 6는 뭐예요? 요거 대입해주면은 G6가 나오잖아요. G6는 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2는 단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2에다 뭘 곱해도 1이 안 나오죠. 짝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 G6 quotient D가 이게 GD인데 요게 언제? D가 D가 소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다? D는 자 요게 정력이 돼야 돼요. 정력. 근데 G sub 1 정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하고 0 다르기 때문에. 1하고 0이 같기 때문에. G sub 2는 체니까 정력이죠. 체는 정력이에요. 2, 3. 6 대입해 볼까요? 6 대입하면은 G sub 6. 여기서는 2 곱하기 3이 0이잖아요. 근데 2도 0이 아니고 3이 0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원래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문제의 답이 이렇고 요거는 저기서 답 구한 거죠. 근데 요 2는 뭐다? 요 2는 숫자 2가 아니고 동치류다. 동치류. 그 다음에 G2, G3랑 동형.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걸로 잘랐을 때 G6를 요걸로 자르고 G6를 요걸로 잘랐을 때 그때 요거랑 동형이 된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GD는 GD가 체가 되는 경우하고 정력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건 간단해요. D가 소수일 때예요. N이 양의 정수일 때 GN의 분류. 그래서 뭐냐면은 다음이 다 동치예요. N은 양의 정수라고 합시다. 0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니까 양의 정수일 때 다음이 다 동치다 거예요. 첫 번째 GN이 체다. 두 번째 GN이 이게 정력이다. 세 번째 N이 소수다.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G12 두 번째 질문을 좀 더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ideal I 요거는 ideal I가 뭐밖에 없다? I는 D로 생성된 것밖에 없다. D divides 12. 12의 약수 D에 대해서. 그리고 G12 quotient D가 왜 뭐랑 동형이다? 자, 한번 요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G quotient G 이걸 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quotient D 이걸 보면 요거는 G 12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내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12D. 근데 D가 12의 약수니까 이게 뭐다? 여긴 동형이고 이게 G quotient D. 그래서 GD랑 동형이 된다.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I가 D가 요게 극대 필충이 뭐예요? GD가 체 필충이 뭐예요? GD가 정력 필충이 뭐예요? D가
소. 요게 다 서로 필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D는 뭐뭐가 가능하다?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거. 여기까지 적어볼까요? D가 소수. 물론 이제 D는 10의 약수일 때, D가 12의 양의 약수일 때. 이게 다 동치다. 그러면은 1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요게 채가 되는 거 구해주면 되죠. D는 2 또는 3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디얼 계산법, 극대 아이디얼, 소아이디얼 구별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